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의 걸음마부터 뜀박질까지 알려줄 차영주입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게 되면 주식 투자 관련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런 질문은 뜀박질 레벨에서나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뭘 사야 돈을 벌 수 있는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 아직 투자 걸음마도 떼기 전인데 그런 걸 알려준다라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이 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100번 정도 말해서 까먹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의 목적, 투자하려는 이유는 투자자마다 다양한데 투자자 자신이 왜 어려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투자에 자꾸 혼선이 오게 되고 마음가짐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록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밖에서 보면 무척 쉬워 보이죠? 누구나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투자를 결심한다? 근데 주식 투자는 흔히 생각처럼 단순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란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손실이 났을 때 오로지 수익에만 목적이 있는 투자자는 쉽게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조급한 마음에 다른 데 투자를 하려 들게 되고 그러면 또 실패하고 이렇게 계속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보통 투자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글쎄, 얼마나 될까요? 반 정도는 벌고 반 정도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 이익을 볼 확률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과 더불어서 횡보세를 나타낼 때도 있는데요. 수수료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 또한 손실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돈을 벌 확률은 약 30%와 나머지 손실을 볼 확률을 고려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수익 올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겠죠.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슬기롭게 노력하면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수익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노력을 하면 벌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필요하겠죠? 그럼 투자 첫걸음마를 어떻게 떼면 될지 알아볼까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투자 철학으로 삼고 투자 방법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목적 없이 투자하는 건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턱대고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작은 파도에 덜덜 떨면서 배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없겠죠? 목적 없는 투자도 이런 배와 똑같습니다. 목적 없는 투자는 투자의 혼선만을 초래하게 되고 조금만 주가가 흔들려도 우왕좌왕하다가 쉽게 손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는 어떠한 시장에서 매매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주식 투자 관련 시장의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주식 투자 관련 시장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여러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만 거래되는 거래소 시장과 더불어 다양한 파생 시장과 ETF 시장, 장외 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어디서 거래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수를 거래하는 ETF 시장이 적합할 수 있겠죠. 이렇듯 투자자는 어떤 시장이 나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 역시 정해야 되겠죠.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차트를 이용하여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투자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대체로 가치 투자를 한다면 주가가 가치를 반영하는 시간이 긴 장기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차트를 이용해 투자를 한다면 주가의 빠른 움직임에 따라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한 어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인가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신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단순히 아름아름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여러 부분을 배우고 익혀야 하겠죠. 당연히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는 모든 분야를 조금씩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투자 전문 분야가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또 발생할 거예요. 왜 우린 이런 복잡한 걸 투자 초기에 결정해야만 하는가? 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많은 투자자가 투자의 목적이나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하려 하는 건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칙이 뭐죠?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런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투자 행동을 임의로 바꾸는 일도 예방할 수 있겠죠? 투자 원칙이 흔들리면 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차트에 따라 투자를 하던 투자자가 주가 급락에 손절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회사 망하지 않지? 라고 장기 투자로 급변해서 투자 방식을 바꾸는 걸 흔히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원칙의 중요성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해준 투자 첫걸음 3스텝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투자의 목적으로 삼아라.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주식시장을 정해라. 세 번째, 나에게 맞는 거래 방식을 정해라 입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원칙이 있는 투자자는 매매를 접근하는데 그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접근하지 않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세운 매매 계획에 따라서 매매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투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걸음마도 떼기 전에 뜀박질 절대 못하죠. 그러다간 넘어지게 됩니다. 목적과 방법을 정해 올바른 투자를 하겠다라는 다짐은 어려운 투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버팀목이 돼줄 것입니다. 그럼 첫걸음 잘 뗀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